면접 기출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인천과학고고요. 과학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적인 걸 줄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적인 내용들을 줄 때도 있습니다. 느낌상 수학 느낌이 많이 나고요. 과학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걔네가 섞여 있는 느낌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천과학고에서 작년에 물어봤던 문제들이고요. 얘는 재작년 겁니다. 지도를 주고 SNS에 한 페이지를 주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주고 나서 그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물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문을 주고서는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수학 과학적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가 힘든 학교예요. 네. 과학고와 국제고, 외고, 자사고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학고는 1단계 합격 발표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냅니다. 근데 우리 국제고, 외국어고, 그다음에 자사고는요. 1단계 합격한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요. 즉 1단계 합격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이 과학고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 외고, 자사고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고 중에서 이제 국제고, 외고, 자사고는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보기 위한 준비 과정. 선생님들이 그 자기소개서 있는 내용을 보시고서 나한테 면접 때 질문을 하실 테니까 내가 질문받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가 작성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인천과학, 과학 같은 케이스는 먼저예요, 먼저. 자소서를 먼저 내고서 1단계 발표이기 때문에 얘는 1단계에서 나의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학, 과학 내용들을 갖다가 좀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이거는 작년에 하늘고 기출입니다. 이런 자서고 기출은요, 보통 공개를 잘 안 하시고, 입학 설명회 하시면 공개하거든요. 그럴 때 찍어 오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하늘고 한 친구가, 지가 갔다 오고 나서 잘 봤다고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지가 만든 거예요. 이런 제시문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답변들을 얘기를 하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수학적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단이 뭐 에베레스트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계단에 에베레스트 한 그림이 있고요. 산 그림이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계단조차도 산과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걸 읽고 나서는 무조건 그 신체적으로 뭔가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걷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높은 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거기를 갔다가 올라가는데 남들보다 이제 걷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은데 조금 천천히 가는 걸 가야만 되는 상황. 즉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든지 호흡이 가빠지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무조건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 이런 꽂혀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정책에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시각적인 게 더 중요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시각적인 분들은 거기에 그분들이 안정적 감각을 생각할 수 있는 색깔을 칠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사고를 볼 학생들은요. 책도 좀 봐야 되고 무조건 뭐 책 비싼 거 살 필요 없이요. 요즘엔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은 생각들 정리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각종 제가 올려놨었던 과학 사이트 같은 것들 들어가서 좀 꼼꼼히 보면 좋습니다. 자사고 정말로 진짜로 가고 싶으면요. 이제 슬슬 릴스 보지 말고 쇼츠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과학 사이트, 인문 철학 사이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런 내용들 읽어보세요. 혹시 뭐 형이나 누나나 뭐 위에서 가족들 중에서 누가 뭐 대학생 신분이 있어. 대학생이야. 그러면 그 형 거 아이디로 대학교 홈페이지 가입하게 되면요. 논문 사이트들, DBP라든지 RISS 같은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 보는 게 공짜입니다. 그럼 논문들도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내가 내용은 이해 못하겠지만 제목 정도는 기억했다가 답변할 때 제가 봤던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학교마다 만약에 논문은 말 못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자소서에 못 쓰는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아빠 직업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 평수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차가 뭐 이제 뭐 마이바흐야, 롤스로이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학교는요, 그 복장에도 그게 있어요. 학생의 경제력이 나타나는 복장은 입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표 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에르메스 막 크게 있는 거 그런 거 입지 말란 거예요. 티는 뭐 에르메스인데 뭐 이제 바지는 뭐 구찌 티나고 뭐 신발도 막 그런 것들 입지 말란 얘기니까 그런 거 입었을 때 상표 큰 거 입었을 때 상표도 이렇게 가려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요. 이렇게 스티커든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려주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까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외웠죠?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대학교 얘기가 있었구나. 논문 같은 것들. 예, 논문 같은 것도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보고 할 때는 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네. 잠깐 딴 얘기를 샜네요. 자, 면접 기출문제 외국 국제고인데,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요, 개인적 생각으로 어차피 성적은 다 비슷한 데만 쓰거든요. 알잖아. 어떻게 성적 평가하는지를요. 그러니까 성적은 그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만 쓴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여긴 전부 다 뭡니까? 기숙사예요. 애들을 뽑았는데 맨날 기숙사에 싸워 애들이 싸우고 서로 이제 뭐 투닥거리고 말싸움하고 그 싸웠다고 해서 이제 둘 다 삐져가지고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막 크게 커지고 막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지냈을 때 문제가 없는 아이들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인성적인 걸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문제 보면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요, 항상. 룸메이트가 폐를 끼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답이야 뭐 뻔하죠.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내가 참고 룸메이트랑 적당히 조율을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방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방법을. 꼭 내가 참아주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해서 지적을 해주고 지적하다 쌈나면 어떡해? 그 정도 인성도 안 되는 아이가 나와 같은 학교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의 지적에 대해서 그 친구도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만 뽑으실 것 같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 책이 올라가 있어 그 책 물어보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대? 그럼 그 과목에 대한 것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자기소개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시문 면접 대학교 겁니다. 이러한 제시문을 주고요. 거기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학 내용이 섞여 있고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 막 서로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부 학교들은 영어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연대 거 갖고 왔는데 영어 지문을 주고서 이 영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긴 좀 잘려 있는데요. 이 아래 보면은 좀 많이 어려운 단어 뭐 한두 개 정도는 갖다가 써주세요.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 면접에서는 영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최다 빈출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장단점, 제 장점은요, 단점은요인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단점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얘기를 하면은 단점을 장점처럼 또는 장점을 단점처럼 말해요. 본인의 단점이 뭐예요? 저의 단점은 꼼꼼함입니다. 너무 꼼꼼해서 자꾸 늦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종종 제가 뭐 예상했던 시간을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단점 얘기하면 돼요. 저는 자꾸 덜렁거립니다. 까먹습니다. 저는 종종 시간 약속을 지킬 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 약속했을 때 늦진 않지만 딱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장점을 단점처럼 포장해가지고 저는 단점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저만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도 괜찮겠지만 그냥 내가 나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단점 만들어서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의 단점은 웃을 때 옆에 있는 친구를 자꾸 때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웃을 때 혼자 박수 치는 걸 바꿨어요.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의 그 어설픈 포장은 다 아십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만들면 돼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수행평가할 때 밤새서 가장 힘들었어요. 라기보다는 뭔가 그 과정 중에는 수행평가를 할 때 그때 데이터를 갖다가 취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 건의를 해서 실험 도구 신청을 했는데 기간 내에 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뭐 따로 제가 뭐 교재사에서 사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단순히 그냥 뭐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게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 물론 저기에서 이제 뭐 교칙을 준수하는 게 힘들었어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보시면서 본인이 좀 이제 쓰면 됩니다. 꿈이 자주 바뀌는데 물론 생활기록부에는 그 본인의 진로 희망란은 상급 학교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보면은 그 선생님이 써주신 진로나 자율이나 세특이나 행특이 보면은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 학생, 어떤 걸 목표로 하는 학생 써주셨거든요. 근데 바뀌어갑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고1, 고2도 본인의 진로를 확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딩은 당연히 바뀌겠지. 1학년 때는 아이돌을 꿈꾸다가 2학년 때는 영화 감독이 하고 싶다가 3학년에서 갑작스럽게 국제인권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이돌을 꿈꿨더니만 아이돌들을 봤더니 아이돌 중에서 영화배우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더 만족한데. 나도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영화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인권 관계된 영화들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괜찮은데 외국에서 되게 심각한 경우가 있어. 나는 국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뀐 이유만 정확히 말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꿈은 바뀌었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제 사교육 받은 적 없었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았는가? 면접을 잘 보면요. 가끔 물어보세요. 면접 학원 다녔니? 라고. 예전에는 그럴 때 답변이 뭐였냐면요. 면접 학원 다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주는 답변은 그런 학원도 있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SNS가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 SNS에 계속 나오거든, 면접학원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면접학원은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아니, 학원이 아니고 학교 수학 선생님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랑 했습니다. 또는 뭐 엄마 아빠가 면접관 역할을 해주시고 동생이 면접관 역할을 해주고 제가 앉아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한 것들 갖다가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연습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급적 사교가 안 받는 것처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 압니다. 사교 받은 거. 또 안 받은 것처럼 서로 그 정도는 살짝 그냥 넘어가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굳이 면접 수업을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고3들은 진로, 자율, 거기 있는 내용들, 동아리 내용들, 그 다음에 학년제가 아니고 학기제 수업 끝나는 것들, 1학기 수업 끝나는 내용들, 세특들, 그런 것들이 다 대학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갖다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면접까지 생각해서. 중딩들은요, 우리 이제 세특은 중3거는 반영이 안 돼요. 중3권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중3 때 했었던 진로, 자율, 봉사, 독서, 동아리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 마무리까지는 잘 하시면 좋고 면접 때 내가 과거를 쓰고 싶어, 외고를 쓰고 싶어, 외고 쓰고 싶어, 외고 가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더니만 요즘에 그 대형 언어 모델이 유명해. 그래서 그 대형 언어 모델에 한국어를 갖다가 잘 이해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특히 일본 아니면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런 건 기타 등등등 그 언어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번 자율 활동에, 진로 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봉사 활동에, 독서 활동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면 좋겠죠. 왜? 그걸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면접 때 내가 어떠한 질문을 받을지 그것들 갖다 고민을 하시면서 생기부 마무리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